해서 7시 반, 7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하고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8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쪽 그 강남 호프 집에서 호프데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룡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 시간은 제가 이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첫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놀자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의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현명한 투자가 떼돈을 번다고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골프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타이틀이 보통 저게 사실 여러분들의 강의하는 게 골프 이론입니다. 그래서 골프의 정성 뭐 이런 타이틀에서 프로들 강의를 1년에 한 6차례들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애타게 많이 찾으시는 것인지 아무래도 연습을 하시면서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원함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를 학교 측에서 비거리 메커니즘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제의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타이틀 안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의 타이틀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을 골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이 내용에 집중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소개받을 때 50야드를 늘려드린다라는 이야기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런 재주가 있으면 제가 다시 투어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없고요.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숨어있는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원래 거리를 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숨어있는 내 거리가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서 먼저 알고 그걸 시도하시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관한 그 설명을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일단 거리를 많이 내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여기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클럽 헤드 속도가 마일로 따져서 1마일 정도 빠르면은 한 5야드 정도 거리가 더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레슨 하다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맞추는 게 비거리의 제일 첫 번째 덕목입니다. 클럽 페이스 가운데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맞출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힘이 만약에 50이 있다면 그 50을 다 볼에 전달하는 사람, 또 그 50의 배수를 전달하는 사람, 그 50마저도 전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골프 힘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첫 번째 덕목이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클럽 페이스 가운데 공을 맞추는 건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대부분을 저희가 소위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스트레칭을 5분 더 하면 6m가 더 나가고 30분 더 하면 12m가 더 나간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한 4시간 스트레칭 하면 한 50야드 금방 더 나가겠는데 힘만 빠지고 공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 200야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내 몸에 갖고 있는 탄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은 근육 속에 있는 공기의 함유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근육량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갖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왜? 똑같은 근육량이라도 그 속에는 공기가 있는데 헬스클럽 가서 저도 헬스클럽을 다닙니다. 헬스클럽 가서 무거운 거 많이 드신 분들은 근육의 공기량이 빠져나가요. 근육이 경화되어 있다 그러죠. 굳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은 굳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몸에 대한 스트레칭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거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특별하게 더 연습하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헬스클럽 가서 몸 만들어서 거리 더 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공짜로 연습 없이 거리 많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오셨겠는데 그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똑같은 힘 가지고 거리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골프가 어떻게 해서 스윙이라는
이 틀이 뭘 기본으로 해서 만드느냐. 동작의 힘의 이동이 뒤쪽에서 앞으로 가는 힘의 이동으로 하느냐, 회전력으로 하느냐, 뒤쪽에서 앞으로 가면서 회전력을 더 첨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을 맞출 때 배관을 시키느냐 또는 이 제곱근을 만드느냐 그것만 못 미치느냐 그런 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방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비거리를 맞는데 꼭 이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 얘기같이 들으세요. 헤드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 둘째 장에 보면은 정확한 임팩트가 있더라도 투사각이라고 있죠. 이 투사각이 뭐냐면은 론칭 앵글이라고 해서 클럽 헤드에 공이 맞았을 때 볼이 떠오르는 각도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클럽이 보통 몇 도예요? 10.5도에서 13.5도 사이죠. 10.5도에서 13.5도라고 나온 이 클럽의 헤드는 헤드에 갖고 있는 이 클럽 헤드가 갖고 있는 로프트라고 하는데 각자 갖고 있는 클럽 헤드의 로프트에 따라서 공이 뜨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다 현재 그걸 무시한 스윙을 하고 계세요. 보통 수평으로 지면과 수평으로 공이 맞았을 때 11도짜리면 11도가 뜨는 것이 정상적인 클럽 헤드의 입사각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변수를 주는 것은 뭐예요?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휘었느냐에 따라서 3도에서 2도 정도의 볼의 탄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몇 도짜리 클럽을 가졌느냐가 공의 탄도를 결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스윙을 보면요. 제가 가끔가다 놀리게 이 밥주걱 같은 그 스윙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떤 클럽을 갖다 줘도 다 퍼올려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게 9도짜리라도 13도를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는 9.5도 드라이버를 쓰는데 공이 너무 탄도가 높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자위를 하시냐면 내가 워낙 힘이 세니까 공이 높게 뜨는 거야. 천만의 말씀.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로프트가 나옵니다. 더 나가서 제가 지금 이 모든 비거리의 요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칠 때 초보자분들 특히 90대 전후로 치시는 분들을 가지고 레슨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피칭 엣지나 9번 아이언을 스윙할 때는요. 특히 남자분들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저는요. 9번이나 피칭 엣지는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가서 그러면은 저기 5번 아이언은 어떻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5번 아이언은 거리가 오히려 안 나갑니다. 일관적으로 다 걷어 올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보통 90대 치시는 분이나 80대 후반 치시는 분들 보면요. 피칭부터 7번 아이언까지는 거리별로 공이 나가요. 근데 7번 아이언에서 6번 아이언 넘어가고 5번 아이언 나오면 날아가는 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굴러가는 거리가 달라져요. 날아가는 건 다 똑같이 날아가요. 왜? 클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클럽은 항상 제로 베이스로 공을 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면을 향해서 직각으로 공을 쳤을 때 내 클럽에서 반사돼서 올라가는 각도에 따라서 탄도가 높고 그 탄도에 따라 거리가 짧게 나가되 아래로 높은 탄도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비스듬히 나가되 런이 좀 발생하고 멀리 나가는 것 뿐이지 내가 공을 다 띄우려고 하는 스윙을 하려면 사실은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립 짧게 잡았다 길게 잡았다 어차피 걷어올릴 거. 뭐하러 골프채를 13개나 들고 다녀요. 아무 필요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요. 저희가 선수애들이랑 프로들 레슨할 때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 필드에 가서 연습해야 할 거예요. 7번 아이언 가지고 100야드 남자들 쳐보라고 하면 잘 못 쳐요. 풀 스윙을 해서 100야드 칠 정도로 자기 힘을 조절하고 여성분들은 7번 아이언으로 풀 스윙을 해서 70야드 칠 정도의 자기가 스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금방 80대 들어옵니다. 거짓말 같죠? 해보세요. 7번 아이언으로 현재 120야드를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치시고 남자분들이 7번 아이언으로 150야드를 치신다면 30야드에 40야드 뺀 속도를 정확하게 풀스윙 했을 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스윙을 구사할 때 스윙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럴 정도의 리듬을 갖고 있고 그 리듬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떠든 내용 아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셔도 머릿속으로 이해 못하더라도 몸으로 이미 다 이해하신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속도의 순간에 따라 클럽에 대한 움직임이 다르는데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이 중에서도 적정적인 백스핀 말은 막연하게 이랬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백스핀의 양은 임팩트에서 공이 튀어가니까 아무래도 스핀량이 높아지겠죠. 단지 바닥에 있는 공을 쳤을 때는 스핀량이 높아지지만 티샷을 했을 때 티 위에 공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스핀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스윙의 기본적인 3요소가 뭐예요? 스윙은 내가 막 아는 척 떠드는데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골프채를 처음 잡은 게 79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대학 들어갈 때 입학식하고 아버지 손에 따라서 연이 넘어서 골프채를 잡았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프로님이 바가쳐라 이놈아. 공은 바가쳐야 이 공이 멀리 나간다. 근데 제가 처음에 골프채를 잡았을 때 들은 소리가 바가쳐라예요. 근데 그 소리는 제가 미국 갔다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1980년도 90년대가 됐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프로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바가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 미국 피주에서 하는 세미나를 제가 한 10대 군데 이렇게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골프 스윙은요 바가치고 쓰러치고 걷어치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스윙에 다 필요해요. 바가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운브로라 그래요. 쓰러치는 걸 옛날 프로님들이 자꾸만 쓰러치라는 얘기하죠. 이걸 사이드브로라 그래요. 걷어치는 걸 뭐라 그래요? 어퍼브로라 그래요. 볼, 내가 사용하는 클럽에 따라서 바가치고 쓰러치고 걷어치고가 다 있어요. 보통 7번 아이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숏아이언을 사용했을 때 제가 레슨할 때 저한테 레슨 받으신 분들 간간히 설명할 거예요. 제가 공 뒤 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거. 공 앞을 보고 클럽을 떨어뜨리는 걸 바로 바가친다고 해요. 자, 5번 아이언에서 페어웨이 우드는 어떻게 돼요? 클럽의 로프트가 많이 서 있죠? 보통 48도에서 뭐 남자 우드 같은 경우에는 16도, 7도도 3번 우드까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클럽들은 쓰러치듯이 친다는 생각으로 공을 쳤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티 위에 있는 떠 있는 공을 칠 때는 뭐예요? 걷어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골프는 이 세 가지 스윙, 똑같은 스윙을 할 때 바가치는 느낌으로 돌려치는 느낌으로 걷어치는 느낌으로 느낌만 바꿔줘도 내가 사용하는 클럽의 순서에 따라서 느낌만 바꿔줘도 클럽 핸드의 중간 스윗 스팟에 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자, 분명히 아이언 같은 거나 페어웨이 우드는 공이 어디 있어요? 잔디 위에 볼이 있어요. 잔디 위에 공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공 밑에 공간이 잔디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밑에서 위로 걷어치기 위해서 치다 보면 다 치는 게 정상이에요. 어쩌다가 잔디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나는 양잔디는 죽어도 싫어. 조선잔디가 좋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선잔디가 풀이 두꺼워서 공을 띄워놓거든. 그러니까 걷어쳐도 공이 나가. 근데 양잔디 남들 좋다는 골프장 가서 보면은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는 다 떼걸떼걸 대가리만 때리고 다녀. 그래서 조선잔디를 좋아하시는 거고 정상적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양잔디도 좋아야지 정상이에요. 네. 까프레스. 그리고 3요소를 지나서 자 거리를 내기 위해서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한데 스윙 클럽 페이스의 중심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최고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정확한 한계를 움직이고 한다. 이게 클럽의 헤드가 이렇게 디자인했죠.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했는데 자 골프채가 이렇게 디자인됐죠. 이게 참 바보 같은 저는 골프채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골프채가 골프 치기 쉬우려면 샤프트가 여기 말고 가운데 붙어있으면은 정말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놈은 깨끗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을 내가 똑바로 못 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골프를 배우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인구가 만들어낸 모든 기구 중에 가장 훌륭한 기구가 골프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헤드 스피드를 놀릴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골프채 길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과거에 1948년도에서 1980년도 전까지 68년도까지 뭐 그 기록에 의하면 RNA 기록에 의하면 평균 영국 사람들 신사 남자 여자는 아니에요. 그때 남자들의 신체의 중심에 맞춰서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 평균 신장이 1m 65였습니다.
그 거기에 만든 골프채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골프채 길이가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골프채를 만들어 놓은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를 중심으로 한 끝에 회전을 가지고 공을 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골프를 히팅한다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스윙한다고 그러죠? 스윙은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휘두른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밀어치는 거나 걷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만 이해해도 골프채의 헤드 스피드를 높여서 공을 칠 수 있어요. 휘둘러 친다는 건 뭐예요? 한 중심을 가지고 클럽헤드가 돌아서 공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 중심에서 클럽이 직선으로 왔다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 중심으로 돌았다가 치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왜? 이것도 사실 단면이 아니라 3차 곡선 선상의 스윙 그래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축의 이동과 내 몸 어드레스 하는 데서부터 클럽헤드까지 이 거리 안에서 스윙 패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걸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몸에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직선 운동으로 이해한다. 골프는요 100% 회전 운동입니다. 단 골프에서 직선 운동이 있어요. 어디? 근접거리에서의 퍼팅과 어프로치는 절대적으로 직선 운동이에요. 그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몸의 회전력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체와 상체는 어깨는 내 원하는 타겟 방향과 수평을 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윙의 기본은 회전이에요. 그 회전을 용이 높게 하면서 헤드 스피드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지금 보시는 골프채의 생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는 임팩트 구간에서 최고의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정확한 하체 움직임으로 견고한 임팩트가 나오고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과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거. 제가 이 마이크를 안 들어도 괜찮죠? 네. 마이크를 할 때 임팩트 부분에서 클럽의 헤드 스피드가 최고의 속도가 난다는 건요. 스윙을 하는 순간에 공이 맞는 순간에 최고의 속도가 난다는 것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최고가 되라는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리를 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요? 세게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이 이렇게 펼쳐요. 자, 제가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스윙이 있어요.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를 내기 위해서 세게 치는 거죠. 똑같은 헤드 스피드가 아니라 그 스피드보다 훨씬 더 강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프로나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공 칠 때 손목으로 클럽에 대해 속도를 옮기느냐 팔뚝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힌징 효과라고 하는데 내 몸의 관절을 어떤 관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비거리 메커니즘의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이용하는 관절이 어깨나 굵은 관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단지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열려서 치고 닿는 이 동작을 내 중심과 함께 옮김으로 해서 방향과 거리 두 마리의 두께를 같이 잡을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골프 스윙의 거리와 방향을 같이 잡습니다. 그런데 세게는 돌리죠 하지만 정확하게 못 돌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리듬. 골프는 하나도 리듬, 둘도 리듬, 세도 늘 정확한 동작을 반복하려면 리듬을 자기만의 고유의 리듬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왈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에델바이스를 부르면 골프가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한 리듬으로 공이 잘 맞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드머라고 합니다. 리드머. 박자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 칠 때 하나, 둘, 셋. 그런데 그 밖에 많은 프로들은 또 어떻게 돼요? 하나, 둘로 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놈이 잘 치는 이놈이 잘 치는 둘 다 프로고 둘 다 PGA에서 10승 이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떤 놈이 진짜냐? 둘 다 진짜예요. 자기 성격과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과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골퍼를 분류할 때 리드머, 히터, 뭐 이렇게 몇 가지 보통 4가지 정도 분류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해요. 그리고
제가 잘 분류하는 것은 또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다르게 리드머와 히터로 분류하기 전에 먼저 분류해야 될 거 있어요.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사실은 1984년에 이미 일곱 명의 과학자와 골프학자와 물리학자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그 이론이 뭐냐면 사람의 체형에 따라 스윙을 달라진다. 리듬과 때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 볼통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 말로 키가 큰 사람이 서로 다 똑같은 스윙을 한다면 힘 좋고 키 큰 놈이 무조건 세계에서 골프 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짧고 뚱뚱한 사람도 공 잘 치는 프로들이 PGA에 얼마든지 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님한테 다른 계시를 받고 나타나서 잘 치느냐. 그 사람들만 칠 수 있는 요령이 다르다니. 또 일반적으로 남보다 힘이 작은 사람들 잘 칠 수 있는 요령이 다르다니. 신재 같은 애는 키도 요만하고 힘도 없는데 걔네들이 그동안 세계에서 유리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등치 크고 멀쩡한 애들이 공을 못 치는 거. 또 어떨 때는 보바와스 같이 거인 같은 놈들이 세계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고. 이게 골프 시장 안에서의 수많은 변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렇게 스윙을 한다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장점의 스윙을 잘 찾았다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레슨을 하다 보는데 참 재밌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아요. 연습장에서 자기 레슨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앞에 사람 가서 레슨하는데 뒷사람이 다 따라하고. 그게 결국은 나는 가서 앞에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얘기를 떨고 뒷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 있어. 나중에 한번 스윙이 틀리. 자기 스윙을 찾을 줄 아는 게 비결을 냈다면 내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 줄 알고 어떤 리듬으로 했을 때 내 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더라 라고 그걸 할 줄 알아. 전화 연결이 안 되네. 클럽 가운데 맞추는 거. 임팩트의 체크 포인트가 스탠스의 폭과 발의 열린, 공의 위치, 어드레스 C, 어쩌고저쩌고 항상 맞춘 중에 자, 이게 다 맞는 중인데 우리 스탠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시간 넉넉하니까 편하게. 스탠스가 뭐예요? 발의 넓이죠? 스탠스가 발의 넓이인데 이 발의 넓이도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다 달라요. 발이 긴 사람, 발이 짧은 사람 또는 평상시에 습관 속으로 좁은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 또는 다리는 짧아도 넓게 걷는 사람. 이게 자기 성격과 어렸을 때 습관에 따라서는 알아보는데 우리가 골프를 가르칠 때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보폭을 만든 거예요. 왜? 평상시 습관이 남보다 큰 거리를 걷는 사람은 스탠스를 넓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등치가 아무리 크고 그러한 사람도 평상시의 스탠스, 평상시에 걷는 보폭이 좁다면 어드레스 할 때 좁은 보폭을 씁니다. 욕심을 한 500m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공을 치면 스탠스는 그냥 뒤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체중이라고 하나도 못한 거예요. 마음은 금방 소 한 마리 때려잡을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힘은 토끼 새끼도 잡을 수 없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왜 스탠스가 기존의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내가 연결해서 쓰느냐.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오케이 요번에 35cm, 오케이 요번에 40cm, 요번에 25cm 이렇게 생각하고 걷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무의식 쪽에 자기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습관이 스탠스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데 공 치려고 하면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넓어진 다리의 넓이는 결국 스윙을 망치는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스탠스에다가 갖고 있는 클럽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넓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죠.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뭐가 또 달라져요? 볼의 위치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죠. 자, 제가 지금 떠드는 내용 생각하지 마세요. 스탠스에 따라서 공의 위치가 나오는데 공의 위치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어요? 쇼다이는 오른발에, 롱아이나 드라이버는 왼발에. 아주 간단하잖아요. 클럽이 길어질수록 왼쪽으로 볼을 갖다 놔주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가 옳으냐 맞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더 효율적인가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요. 정상적인 스탠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공을 놔둡니다. 이게 모든 볼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클럽이 7번 아이언을 중심으로 해서 짧아지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공은 그냥 놔두고 내 오른발을 조금씩 왼발 쪽으로 좁혀놔요. 잘 들으셔야 돼요. 7번 아이언에서 오른발을 쇼다인으로 갔을 때 스탠스로 오른발을 좁히면 어떻게 돼요? 공의 위치는 그냥 있지만 내 오른발이 좁혀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저절로 올려야 되죠. 반면에 똑같은 위치에서
오른발이 클럽이 길어질수록 넓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공도 결국은 내 몸의 중심에서 왼쪽에 있게 되죠. 이게 처음에 한 말과 그냥 뭐 공을 왼쪽에다 놔두거나 이거와 왜 차이가 나느냐? 평상시의 스탠스, 본인의 발의 넓이 안에서 왼쪽에 중심이 있느냐 오른쪽에 중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자기 몸에 축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스윙의 축은 어디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자체도 아직까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의 스윙의 축이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 건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몸 중심에 있는 걸 완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걸 투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중심에서 왼쪽으로 세 가지 축을 나누는 걸 쓰리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과거 1970년대 전후반을 통해서 모든 골프 스윙의 축은 몸 중앙에 있었어요. 몸 중앙에서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뒤집어지는 백스윙이 나오고 피니시 때가 갔을 때 역시자로 몸이 꺾어지는 스윙도 나왔어요. 이게 1979년도 전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베노간 이후에 레드레터 나타나고 지나가면서 누가 골프계의 스타가 됐어요? 아놀드 파머나 제이 니콜라스가 남성에서 떠들 때 여자 소렌스탐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소렌스탐 과거의 골프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소렌스탐 스윙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 프로들 스윙하고 소렌스탐은 철저하게 걸어가는 스윙이에요. 그 사람에겐 스윙의 축이 중심에 없어요. 백스윙하고 왼쪽. 내 머리를 두고 왼쪽으로 실었다 오른쪽으로 쉰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전혀 상관없는 스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바디펌이라고 해요. 투축 시스템. 그런데 그걸 지나서 뭐가 나와요? 요즘은 뭔지 아세요? 스윙의 축이 요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왼쪽에 있어요. 중간이 아니에요. 현대 골프의 스윙의 축은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왜? 지금 말하는 전자축, 스윙의 축이 왼쪽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근력이 굉장히 세요. 요즘 TV를 통해서 프로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스윙에 기본적으로 셋업했을 때 몸무게가 왼쪽이 60%에서 80%까지. 이게 니켄 틸트라는 수입니다. 그거의 장점은 뭐냐? 한 축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회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임팩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점은 뭐예요? 땡겼다 푸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체중을 얹어 못해요. 자기 체중을 회전을 시켜도 체중을 이동시키는 힘이 빠졌어요. 결국은 헤드 스피드에 가속을 위해서는 체중을 이동을 시켜야 하나. 요즘 남자 프로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갖고 있는 클럽의 소재, 특히 이 샤프트의 개발 때문에 이제는 뭐 특별하게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정확도가 있으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프로 애들이 많이 하게 있겠는데.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근력 테스트나 근력에 대한 어떠한 이 자기의 신체적인 그 힘이 받침이 안 되는 데서 이런 스윙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거리는 오히려 소대를 겁니다. 그러면 나보고 나는 어떤 스윙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들 스윙을 보고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나 근육이 갖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육 안에 있는 산소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윙하는 패턴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체중을 많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공이 잘 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프로들 대회 말고 여러분들 아마추어 대회 가서 보시면요. 의정부에 계신 제가 차마 성공하면 그분을 욕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그 미드아마 대회에서 4승인가고 지금 미드아마 대회 전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 저하고 형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SBS하고 뭘 많이 했냐면 클럽 챔피언전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국을 다니면서 숨은 고수를 찾아서 같이 경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그분 스윙이 돼요. 그래서 중계를 다 해가지고 클럽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은 중계가 안 됐잖아. 도저히 이 스윙을 화면에 내보냈다가는 한국 골프의 기근이 흔들린다고 해서 못 내봤어. 근데 한국 아마추어 핸디 제로가 유일하다. 언더가 2분을 쳐요. 시합 코스에서. 근데 스윙이 제가 지금 방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힘을 어떻게 이용할 줄 아느냐가 관건인데, 물론 그분 스윙이 그렇다 해서 딴 사람 보고 그분 스윙을 가르쳐드릴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윙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분이 그 대신에 잘한 건 억지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스윙 가지고도 공을 잘 치느냐. 가운데 공을 잘 맞히고, 어떠한 몸의 동작에 의해서도 어떠한 스탠스가 나쁜 위치에 있더라도 자기의 힘의 이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넓이다 또는 스윙의 리듬이나 치는 방법은 극히 개인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 효과적인 스윙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어떤 스윙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좋은 스윙이 나오느냐. 그래서 뭐 리듬을 어떻게 타라 저렇게 타라. 저희들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그 메트로놈도 사용해요. 4분의 3 박자를 틀어놓고 얘가 과연 리듬어가 가능할 것이냐 또는 스윙어가 가능할 것이냐 또는 히터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에 맞는 스윙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들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남의 스윙을 흉내내는 것보다는 빨리 내 스윙의 장점이 뭐느냐를 합니다. 단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키우느냐인데요. 우선 보신 바와 같이 스윗스팟의 볼을 맞추기 위해서는 볼의 위치가 핵심이에요. 어느 곳에 놔두냐에 따라서 여기에 안 맞고, 아마추어분들 공이 제일 많이 맞는 부분이 어디에? 그 바로 그 위치예요. 왜? 클럽 헤드가 공을 맞는 시간을 안 두고 맞을만 하면은 휙 들어올리고, 맞을만 하면은 휙 들어올려서 결국은 이 아래쪽에, 자, 1인치가 벗어날 경우에 10%의 거리 감소가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가운데만 맞출 줄 알아요. 여러분들 10%의 거리 증가가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맞추는 것이 비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스윗스팟에 맞는 위치에 따라서 비거리의 정확도의 관계는 1도가 바뀔 때마다 250야드의 비거리에서 임팩트 순간 각도가 5도만 틀려도 목걸 풀면서 20야드 정도 벗어난다. 1도마다 4야드 정도 벗어난다. 이 페어웨이 폭이 보통 시합장에 만들 때 15야드, 20야드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러프로 길게 되는데, 요즘 동네는 공 잊어버린다고 하도 아마추어 분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웬만하면 러프에도 공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MT 같은 데는 근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백스핀과 투사가 클럽헤드의 스윗스팟에 공을 맞을 때는 클럽헤드가 내려가는 기운의 공을 맞고, 이건 내가 아까 잠깐 말한 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그냥 복잡한 거니까 이걸 써보시면,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옴으로 클럽헤드의 중심이 공을 때리고 난 다음에 내 클럽이 그리는 포물선이 볼 앞쪽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 치고 난 다음에 디봇이 어디 나요? 볼 앞에 나죠? 뒤에 나는 디봇은 가짜예요. 그게 바로 가운데예요. 이게 보통 샌드위치에서 7번까지는 공 뒤를 보고 치지 말고 앞을 보고 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으로 두 번째 사이드로. 내가 클럽이 그리는 포물선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볼 밑에. 클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클럽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까지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내 클럽의 앞날이 공 앞으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브로라고 하는 거고, 공 밑을 가격하기 위해서 공 뒤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중심점에서 공을 치게 하기 위해서는 쓸듯이 치라 사이드 브로이고, 자, 맨 마지막으로 T 위에 있는 공은 뭐예요? 내 클럽이 그리는 포물선이 공 전에 있어요. 그래서 왼발에다 놔두는 거예요. 다운 브로에서 다시 올랐을 때 공을 치게 하기 위해서 공 전에 최하점을 놔두는 거예요. 이게 어법이에요. 그래서
다운브로, 사이드브로, 어퍼브로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아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공의 특징상 클럽별로 볼을 칠 수가 있고 백스핀의 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파르게 너무 또 내려쳐도 아무 클럽이나 가파르게 내려치게 되면 볼의 탄도만 높아지고 오히려 그것도 거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사각의 뭐 이게 정상적인 투사각이고 탄도가 높은 거, 낮은 탄도각입니다. 이것도 요즘은 남자들 시합에 가면 롱아이도 다 4번 아이도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하이페이트 샷. 탄도가 높게 공을 쳐서 롱아이에도 불구하고 그림 위에 공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건 페이드인데 볼의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보다 약간 왼쪽에 놓고 그 대신에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거기에 따를 만한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높은 투사각이 나오는 거가 백스윙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너무 옆으로 누워서 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스윙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거에는 뭐 베너간의 스윙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잭 니콜라우스가 한동안 스윙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책을 만들고 최근부터 잭 니콜라우스의 만화책을 그리고 뭐 그러다가 또뭐 타이거도 나오고 렉터 나오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겠고요. 골프 스윙이 뭐가 제일 좋냐면요. 그 시대에 가장 공을 잘 친 사람의 스윙이 무조건 제일 좋아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새로 나온 프로가 공을 굉장히 잘 쳐. 근데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스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스윙이 원래 오라고 다른 사람 스윙은 다 틀려요. 이 스윙 이론 자체가 다 바뀌어요. 그건 저희같이 골프 스윙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쫓아가고 수밖에 없어요. 타이거 우즈 스윙 사실 좋은 스윙은 아니에요. 우리 한참 아이들 가르칠 때 타이거 우즈가 세계 랭킹 뭐 2003년도 4년도에 나와서 막 휩쓸고 다닐 때요. 정말 저희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타이거 스윙을 쫓아요. 근데 오히려 스코어는 개판이 나. 왜? 타이거 우즈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거 우즈가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동안 프로들이 저기 막 부치하머니 타이거 우즈가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막 날린다. 우리나라에 있는 LPGA 애들도 그때 처음 이제 이 세계 무대로 나가기 시작할 때 박세리 나오고 막 그럴 때 죄다 다 부치하머니 하면 이 레드레터한테 넘어가. 왜? 그 사람들이 유명한 골프 프로들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 체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레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타이거 우즈의 스윙은요. 타이거 우즈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보통 백스윙 할 때 일반인들은 이렇게 돌아가면 하체 우측 허리가 돌아가는 각도가 8도에서 10도 돌아가고요. 왼쪽 어깨가 돌아가는 각도가 90도가 들어갔을 때 여기 텐션이 좋아지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백스윙 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하체가 배꼽을 보고 정면에서 여기를 제로로 봤을 때 4도 이상 하체가 안 돌아갔고요. 어깨는 101도가. 다시 말해서 위와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굉장히 강한 스프링 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꼬여요. 안 꼬이잖아요. 안 꼬인데다 또 뭐를 해요? 타이거 우즈 스윙을 한다고. 타이거 우즈 스윙의 가장 큰 특징은 왼쪽 무릎 차는 거예요. 임팩트 순환에. 그 왼쪽 무릎 차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타이거 우즈는 7번 수술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수술해야 돼요. 그 스윙도 같이 하요.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판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애들이 정신없이 그걸 다 쫓아냈어요.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스윙의 틀을 만들어준 거 7살, 8살에서 지 아버지가 보니까 애가 TV에 나가서 4살부터 막 어프로치해서 치핀 시키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 너도 나도 데려다가 자기 이름 명성 얻으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낚아채는 부치하머니예요. 부치하머니 타이거 우즈를 데려다가 가르쳐줬는데 나름 부치하머니는요 사실 골프를 못 쳐요. 그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힘의 이동이 어땠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맹점이 뭐예요? 물리학자는요 사람과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줄 몰라요. 물리적인 힘만 계산할 줄 알지. 그래서 뭐를 했어? 왼쪽 발을 디뎠을 때 오른쪽 클럽에 대한 스피드를 최대한 높일 때는 왼쪽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요. 왼쪽이 0도 이상 빠져나가도 안 되고 들어오도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고 안 빠져나가려고 이쪽 허벅지 안에다 얼마나 용을 써요. 그래서 무릎팍을 계속 차고 일어나요.
근데 인간의 몸이 스윙을 한 번 할 때마다 시속 100마일 이상, 보통 프로들 90에서 95마일인데 95마일 정도만 되더라도 임팩 순간에 차고 일어나는 무릎을 한번 찰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힘인 거예요. 자기 몸무게만은 나무 망치, 몸무게의 75% 되는 나무 망치로 무릎을 한 대씩 가는 힘하고 똑같은 힘이 무릎을 축이고 주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매번 나무 망치로 무릎을 하에 800개 공을 친 다음에 800번을 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찢어져. 이게 불치하면이 나오는 가장 큰 단점이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만 계산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로 갔어? 행크한테. 행크한테는 철저한 리듬이에요. 그 사람도 세상의 모든 골프는 다 리듬을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힘 좋은 사람들도 갖다가 다 호물호물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타이거 우즈 갔더니 거기서 또 같이 덩달아 보는 거죠. 그래갖고 또 이상한 스윙으로 바뀌었다가 요즘 또 동네 친구한테 갔어. 근데 동네 친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몰라. 근데 여전히 무릎은 계속 무너지고 있어. 왜? 본인은 방송을 통해서 무릎 안 무너진다 하고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중계할 때 타이거 우즈 스윙 좋아졌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좋아졌어. 똑같아. 근데 뭐가 좋아져? 내가 보기엔 똑같아. 계속 무릎 차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론들을 자꾸만 우리가 이 주입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타이거 우즈보다 난 놈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개수형이 제일 잘 나온 거야. 그러다가 요번에 마스터즈 우승한 버버거슨의 스윙 봤어요? 개판이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저놈이 등창고 쓰면 공이 얼마나 나갈까 아무도 상상이 안 되는 정도로 정말 개판이야. 근데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도 본인 스스로가 한 말이야. 나 동네 뒷골목에서 골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유명한 사람이 나 가르쳐주면 내가 골프를 못 쳐. 그러니까 아무도 나 레슨 하려고 하지 마. 레슨 안 받아.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면 레슨 받지 마세요. 버버거슨 정도 칠 자신 있어. 안 그러면 받아야 돼. 그만큼 그 사람 스윙은 누구도 손도 못 대는데 그래도 세계 랭킹 1위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10위권에 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힘이 있어. 그리고 그만큼 또 자기 스윙에 대한 특징을 알아.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버버거슨이 앞으로 2년 동안 세계 랭킹 1위로 간다. 버버거슨 스윙에 대한 굉장한 분석에 들어가. 애널라이징을 그거 애널라이즈 하는 사람의 애널라이저들이 있어요. 그게 무지하게 여기서 헤드 스피드가 몇 각도, 무릎 각도가 몇이었을 때 헤드 스피드가 얼마 몇 퍼센트 증가 이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이론화시켜. 근데 저도 이 골프 이론을 갖고 떠들고 있지만요. 알고 있다시피 티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론이라고 하면요. 최소한 검증 기간이 100년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골프 학이라고 한다면 골프 학문이 나와서 그게 검증하는 기간이 100년이 넘은 이론만이 우리가 진짜로 이론이라고. 나머지는 가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랜 연도에 골프를 했어도 그걸 이론화시켜서 그걸 어떤 이론이 골프의 정석이다라고 얘기에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100년 이상 그걸 갖다가 검증시킨 이론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간에 계속 그걸 사용하면서 골프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골프채가 변해가서 쫓아가다 보면 또 사람이 변했어. 인간 평균 신장이 높아졌지, 여자들 근육량이 달라졌지, 남자들 또 달라지지, 또 프로들 뭐 형태가 달라지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바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종이 한 장 정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몇 글자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걸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은 3차면 안에서의 스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헤드 스피드. 남자 장사자는 100에서 105, 여자 또 95에서 100, 뭐 남자 또 100씩 이렇게 나왔는데 애니까 소레스 105마일 뉴스니까 106마일 최경주가 제가 이거 2007년인가 아니 7년인가 8년인가 또 했을 때 했었는데 이게 클럽에 대한 스피드는 연관 관계는 있어요. 거리를 내는데. 하지만 연관 관계에 따라서 절대 불가결의 요소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매년 아시다시피 세계 장타 대회예요. 세계 장타 대회가 보통 470야드, 460야드 정도가 이제 우승을 하는데 장타 대회가 열릴 때 치는 클럽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럽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그 대회용 클럽도 어차피 스트리트몬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자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걸 꼭 잡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제가 오늘 아이언만 갖고 올랐는데 드라이버가 내가 사용하는 드라이버의 이 문제점이 뭐고 또 장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까 제가 그랬죠. 9.5도에서 일반인들이 11.5도, 요즘은 11.5도 거의 사용 안 하죠. 아마추어 분들도 대부분 다 10.5도, 10도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성분들도 11.5도 드라이버 사용하시는 분들 옛날에 다 저기 13도 기준으로 했는데 왜 내가 골프 배울 때는요. 내가 진짜 골프 배울 때는 그래봐야 뭐 몇십 년 안 했잖아요. 그때 남자 드라이버 각도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홈마. 그때 이제 홈마 네. 12.5에서 13.5 다 홈마 그 무드 헤드 나올 때 퍼시먼 헤드라고 안 나오냐. 그때 소재가 그걸로 만들 때는 다 12.5도에서 13.5도예요. 근데 그 몇십 년 사이에 왜 다 도수가 9.5도, 뭐 10.5도입니까? 사실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손보고 계십니다. 클럽의 드라이버는 평균 로프트가 탄도가 13.5도가 나와야지 제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5도, 10.5도라고 하는데요. 클럽 브랜드들이 만드는 장난이에요. 클럽 헤드의 중심을 앞에다 두는 거하고 뒤에다 두는 거 전혀 다르다. 그리고 위쪽에 두느냐 아래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시 말해서 9.5도 드라이버를 딱 만들잖아요. 9.5도 드라이버를 만들고 바닥에 딱 이 코킹이라고 해서 초크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쏴요. 그거 쳐보면은 9.5도 드라이버가 보통 10.7도가 나와요. 10.5도 드라이버가 12.5도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드라이버 헤드의 머리통 안에서 밑쪽에 무게가 가게 되면 클럽의 로프트가 힘이 이런으로 올라가요. 골프채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가운데 딱 놔두고 뒤쪽으로 빼면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9.5도 드라이버를 만드는데 밑에다가 무게를 얹고 인서팅이라는 그걸 아래쪽에 하고 아래쪽에서 또 다시 헤드의 뒤쪽으로 그 힘을 움직여보면 인서팅을 뒤쪽에다 쏘게 되면 9.5도가 보통 12.5도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굳이 그런 걸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만드냐? 이유는 한 가지.